숙리문은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여전히 석축 부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남쪽에 위치한 정문이었던 숭례문.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사진 속에 등장하는 숭례문은 화재 전의 모습보다 더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숭례문은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했고 성곽이 대부분 없어졌다. 숭례문이 가장 크게 파손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그 후 숭례문은 1960년대 초에 대대적인 수리를 거쳤지만 일제강점기를 겪기 전의 위용을 되찾지는 못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숭례문은 1960년대 초반에 복구된 모습이다. 6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옛 위용은 사라졌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만큼은 그대로 남았다. 그만큼 상부가 무너져버려 석재만 남은 숭례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또한 남아있는 석재도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상층부가 사라지면서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겪었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숭례문의 구조안전 진단을 맡고 있는 회사. 이 회사는 숭례문이 화재가 있기 전부터 첨단 장비를 통해 숭례문의 구조안전 진단을 점검하고 있었다. 바로 3차원적인 3D 스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문화재 복원뿐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적지와 건물의 안전 진단을 위해서 활용된다. 이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정교한 안전 진단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이상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이될 것인지까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3차원 스캐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너라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스캔을 하고 있는데요. 3D 스캐너라는 장비는 그 스캐너에서 레이저를 발생을 시키고 초당 최대 5만 포인트까지의 레이저를 발생을 시켜서 대상물까지 레이저를 쏘게 되고 그렇게 그 맞고 돌아온 레이저의 시간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거리를 획득하고 그 3차원 좌표를 획득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스캐너 안쪽에서 발생하는 레이저는 움직이는 거울에 반사돼 건축물에 쏘아진다. 스캐너가 만들어내는 건축물의 형태는 이 레이저가 건축물의 각 부분에 부딪혔다 돌아오는 시간을 좌표화해서 3차원으로 입체화시킨 것이다. 과거에 측정한 데이터를 저희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나 문화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그 변형의 정도가 빠른지 늦은지 그런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스캔을 통해 확인한 숭례문의 하부 구조인 석재는 비교적 안전한 상태다. 1mm까지 스캔할 수 있는 기술로 미세한 변이도 잡아냈다. 벽면이 조금 부어오른 배부름 현상이다. 기존의 진단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이상이었다. 배부름 현상이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 육축 배면에 그 토합에 의해 가지고 육축이 약간 밀려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숭례문이 중건된 지가 약 529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숭리문의 하단은 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부자재가 필요하다. 숭리문 복원 현장.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되면서 숭리문의 한쪽에 임시 대장간이 생겼다. 이곳에서 숭리문 복원을 위한 전통 철물이 제작된다. 숭리문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장인의 수작업에 의해서 전통 방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철물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재들도 마찬가지다. 복원 현장에 석재를 자르기 위해 기계가 아닌 정과 망치가 등장했다. 숭리문의 복원은 모두 정밀한 고정을 거쳐 전통 방식에 따라 만들어질 예정이다. 1960년대 수리 보고서와 그다음에 2005년에 서울시 중구청에서 발간한 숭례문 정밀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각종 사진들과 여러 또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고의 장인들이 전통의 기법으로 숭례문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전통 기법만큼 중요한 것은 발굴 작업이었다. 2년여의 발굴 작업을 통해 숭리문의 기초가 됐던 기간석과 함께 1907년 훼손됐던 성벽의 흔적을 찾아냈다. 발굴은 왜 하느냐면 지금까지 숭례문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어떤 그런 변화 과정을 기초적으로 다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곽이 훼손되고 없거든요. 그래서 성곽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 조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끝날 예정인 숭리문 복원의 기본은 최대한 190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불타 없어진 상층부를 다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동측 88m, 서측 16m의 성벽 일부가 함께 복원될 예정이다. 숭례문은 더 웅장한 모습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문제는 부자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불타고 남은 석재와 발굴 작업을 통해 확보한 석재만으로는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포천의